제가 49회 쇼츠에서 반성문과 탄원서가 양형을 줄임에 있어 많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네이년에서 검색을 해보니 진짜 많이 나오네요. 갑자기 재판에 휘말리게 된다면 누구든지 당황할 텐데요. 재판 과정은 생소하고 어려운 문서도 많아 막막하기만 하잖아요. 이런 광고에서 감형 50% 보장이라는 반성문 대필 광고를 보게 된다면 솔깃하겠지요. 최근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자격 없이 대필해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를 대신 작성해주는데 온라인 대필 서비스업을 했고요. 단 5분 정도만 투자해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반성문, 탄원서 등의 대필을 부탁했고, 이들은 1년 만에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합니다. 전이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이들은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들이 무자격자였다는 게 문제였지요. 법률 문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 작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들은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 없이 장기간 범행을 반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 이라면서 두 사람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그중 한 명에게는 2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다른 공범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6천만 원씩 부과했네요. 실제 대검찰청에서는 반복적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감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제 견해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자격자에게 반성문 써달라고 하지 마세요. 만약 제 통장에 누가 돈을 잘못 보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을 많이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 숫자를 잘못 쓰면 뜻하지 않은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좌명을 확인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꼼꼼한 것은 아니니까요. 차고 송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돈은 송금한 사람에게 보내야 하겠고요. 차고 송금으로 얻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겠지요. 부당이득은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민사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고요. 만약 돌려줘야 할 돈을 다른 데 사용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의 보관 의무를 진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다음 쇼츠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차고 송금 사건에서 어떤 예금 계좌에 돈이 차고로 잘못 송금돼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 라며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눈먼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상화폐를 착오로 잘못 받았는데 그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대법원은 가상화폐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차고 송금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기 때문이지요. 전의 쇼츠와 연결이 되네요.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됩니다. 재물이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를 비롯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는데요. 가상자산이 재물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가상화폐의 반환 거부는 횡령은 물론 배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부 국회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요. 이 법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 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만약 가상자산에 대한 처벌을 하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것이지요.